전번에 제가 이승만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승만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승만 목사님은 미국의 NCC,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회장이 되시기 전에 미국 장로교 교단, 미국 장로교 교단은 한국의 언더우드 선교사를 파송한 그 교단이고, 그 교단에서 최초로 동양인으로서 또 한국인으로서 그 교단 총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 교회여부의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회장이 되셨습니다. 미국의 전 교단을 대표하는 것이죠. 모든 교회들, 크리스천 교회 모든 교회들, 개신교나 할 것 없이 모든 교단을 대표하는 그 회장이기 때문에 제가 미국의 대통령 서열과도 거의 수준이 지위가 인정받는 그러한 입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승만 목사님은 70년대 말부터 북한의 어느 정도 개방하는데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북한의 교회를 이승만 목사님이 시작하도록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와 가까이 지내는 소니아 장 선생님이 저한테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서, 교회는 그 전에도 물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하교회가 됐든지 어떤 교회가 됐든지. 그래서 그 교회를, 북한의 교회를, 지하에 있던 교회를 이 수면 밖으로 끌어내서 서구와 교감을 할 수 있게, 교통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분이 이승만 목사님입니다. 1990년대 초에 클린턴 행정부 때 북한의 교계 지도자들을 미국으로 초청한 것도 이승만 목사님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미국 NCC 회장이었을 당시일 겁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 그때 당시에 조선기독교혁명의 대표이신 고기준 목사님,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이 있었던 그 북한의 김일성 주체 사상을 기초했던 박승덕, 그분은 목사가 아니고 학자입니다. 박승덕 박사, 그 다음에 이성봉 목사, 이렇게 등등 교계 지도자 및 정치계라고 하기는 좀 어려지만 북한의 정신적인 흐름을 이끌어갔던 그러한 분들이 미국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강영섭이라고, 이분은 또 어떤 분이냐 하면 그분이 아마 먼저 오셨을 겁니다. 그분이 강양욱의 아들인데, 강양욱은 또 누구냐?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이라고, 김일성의 그 어머니의 사촌인가 육촌 형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들이 강양섭인데, 그 강양섭은 목사이면서 김일성 어머니하고 관계됐던 거기 때문에 조선 기독교 혁명을 만들었던 그런 분이라고 그렇게 기록에 있습니다. 그 아들이 강영섭인데 그분이 미국에 오셨어요. 강영섭과 평양제일고보 동기생인 이 미국 여기 플러싱 제일교회를 개척하셨던 김병서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지만 연세가 꽤 되신 분이에요. 아마 제 생각으로 한 1932년도생이 되지 않을까 정도 되는데, 이분이 마나탄에서 감리교 목회, 마나탄 콜롬비아대 근처 감리교회 목회를 하시다가 플러싱
교회로 미국계 담임 목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80년대 초에 미국 감리교 플러싱 제1교회로 오셔가지고 미국 목회를 하시면서 한국 교회인 플러싱 제1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이때가 1980년대 초인데 이분도 이제 북한 출신이고 또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승만 목사님이 먼저 북한 왕래하는 물꼬를 튼 뒤에 김병소 목사님이 북한을 방문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건 김병소 목사님한테서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플러싱 제1교회 내에 김병소 목사님의 친척되는 분이 있었대요. 난 누군지 모릅니다. 난 목사님한테 들은 거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북한 갔다고 해서 자기 친척이면서 교회에서 배척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김병소 목사님은 그 교회를 떠나서 제가 살고 있는 그 파이브타운에 미국 감리교가 있었어요. 그쪽으로 미국 감리교 담임 목사로 오셨더랬어요. 그 김병소 목사님과 저와는 같은 이웃이고 또 같은 기독교인이고 그래서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분도 상당한 그 민주화 운동에 기여하신 분인데 8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이 미국 한에 있는 뉴욕에 있는 한인 격포 사회가 상당히 이념적으로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교회 담임 목사 같은 교회로 다니면서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배척으로는 그러한 참 가슴 아픈 일이 발생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김병소 목사님이 저한테 직접 말씀해 줬어요. 북한 갔다 오는 일 때문에 저 사건 때문에 자기가 교회에서 물러나게 됐다고. 그 후임으로 제가 알기에 이승훈 목사님이 오셨나? 또 이승훈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었냐 하면은 제가 얼마 전에 그 윤세용 비뇨기과 의사에 대해서 말씀했죠. 제가 결혼식 사회를 봤다고. 그 바로 이승훈 목사님이 파이브타운 인 우드라는 그 교회에서 참 젊은 목사로서 미국 교회 담임 목사로 할 때 윤세용 비뇨기과 의사가 그때는 레지던트였는지 전문의였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한참 전이니까 결혼식 할 때 그 목사님이 주례했고 제가 사회를 봤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건 역사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교과서에 알려지지 않은 얘기고 이승만 목사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남북관계 얘기가 되고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김병소 목사님 말씀 제가 기억이 나네요. 김병소 목사님도 이승만 목사님과 연세가 비슷해요. 그 같은 북한 출신이고 또 김병소 목사님은 평양 제1고고 출신이고 미국에 방문했던 강영섭과 친구지간이었어요. 북한에 있을 때. 그래서 그분과 만난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그분 두 분 만나는 건 제가 보진 못했지만 김병소 목사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이민 초기에 이승만 목사님, 김병소 목사님, 근데 감리교회에서 또 활동하셨던 함성국 목사님, 그 다음에 약간 후발주자로 보스턴 장로교회를 다니셨던 홍근수 목사님, 이 뉴욕 지역에서는 유태영 목사님, 그 다음에 조화가 마지막에 문제가 있었던 안중식 목사, 이런 분들이 이민 초기에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또 남북 간의 그 관계를 트기 위해서 활동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승만 목사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승만 목사님이 북한 교회를 시작했다고 제가 그런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물론 지하교회라고 있어 교회는 알게 모르게 존속했지만 그 기독교의 활동을 표면화해서 봉수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래서 제 이민 생활을 하면서 제가 왜 이렇게 자꾸만 교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젊었을 때 사실 돈 버는 것보다도 교회 활동은 더 열심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고 교단 활동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시절 얘기는 제가 돈 버는 얘기보다 이런 교회 활동 할 얘기가 더 많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나중에 제가 무슨 일을 했고 그런 얘기도 제가 말씀드리고 제 일하는 직업 중에 발생한 여러 목회자들을 만났는데 그 목회자들 만난 얘기를 계속 얼마 동안이 될는지 모르지만 계속 얘기할 그럴 생각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승만 목사님에 이어서 그리고 제가 말씀 중에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 이승만 목사님과 사촌 관계입니다. 김병사 목사님 후임으로 오셨던 그 이승만 목사님, 김병서 목사님은 제가 사는 동네에서 러런스 감리교회를 심우하셨어요. 미국 감리교회를 심우하셨는데 저한테 자주 제 집이 그 근처였기 때문에 제 사무실에 자주 들리면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지역에 한국 교포들이 많이 살면 한국 교회를 세우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지역엔 유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 한국 교포들이 많이 살진 않았어요.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한 유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러런스 지역은 아니고 거기는 벨리스트림 지역에 러런스 지역에 있다 그쪽 지역으로 옮겼죠. 그래서 그 벨리스트림에 한인 감리교회가 있었습니다.